네, 그러면 지금부터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참여정부 관계자 긴급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병환 노무현 재단 이사장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 이렇게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저희 재단의 입장은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이고 본말 전도의 엉성한 짜집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특히 금요일 오후에 검찰이 발표함으로써 저희들이 상세히 국민들께 반론과 반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제한됐다는 점에 대해서 그런 꼼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에 대해. 오늘은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유출시켜서 대통령 선거에 악용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정무원 의원은 작년 10월 8일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의원직을 포함한 정치 생명 걸겠다, 이렇게 공언한 바 있습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도 역시 같은 맥락의 말씀을 올 6월에 한 바 있습니다. 또 김무성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오늘 대한민국 최초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대화록을 줄줄 낭독했던 사건이 있었고, 올 6월 26일 새누리당 중진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그 대화록을 입수해서 다 읽어봤다고 말했던 것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검찰이 90여일 엄청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조사한 결과 드러난 것은 검찰 발표 자료에 나와 있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고, 포기라는 단어 자체는 김정일 위원장이 사용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무는 서상기, 김무성 의원은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A이고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이셨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번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지난해부터 집권 세력은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미 미이관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거대한 음모 속에 이번 일을 진행해 왔지 않냐 하는 강한 합리적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명근 전 비서관이 1차 검찰 조사를 받은 시점은 올 1월입니다. 그때는 NLL 포기 발언 여부가 쟁점이었고 수사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화록의 국가기록원 이관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삭제나 폐기 같은 그런 용어가 사용됐었습니다. 전혀 본질과 관계없는 그런 여부를 묻게 된 동기와 배경이 무엇인지 당연히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한 보수신문에는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회의록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분명히 밝혀야 할 중요한 사항이며 그렇지 못한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이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자세한 회견에 앞서 이상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는 조명균 전 안보정책 비서관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을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앞부분에서 우선 제가 그동안에 언론에 이렇게 뭐 인터뷰라든가 또 언론에 설명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제 나름대로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언론 기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뭐 저희 집 앞에 와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데 대해서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 언론에 이렇게 직접 설명하고 하는 것을 그때 좀 조심스러워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기억이 아주 상당히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섣불리 제 그냥 추정이나 생각을 이렇게 언론에 말씀드릴 경우에 그것이 또 상당히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해서 오히려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지금 뭐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고, 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문서인데, 사실 그때 2007년 말이라든가 2008년 저희 정권 교체 때까지의 상황에서 저로서는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해서 뭐 총리회담이라든가 또 경제 공동의, 국방장관회담 뭐 등등의 많은 남북 회담들을 좀 이렇게 다 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1월 달에 싱가포르 아세안이라든가 많은 외교 행사들을 또 다 챙겼고요. 또 남북 관계에서 북핵 문제라든가 또 국방 현안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실 정권 교체하고 상관없이 임기 말까지 계속해서 좀 바쁘게 돌아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고 있었던 안보정책 비서관실이 통일 외교 국방 현안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다루는 문서나 이관하는 문서가 청와대 내에서 가장 많았던 그런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뭘 언제 어떻게 제가 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억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부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언론에 설명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 이 회의록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 된 것이 저로서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다른 또 저걸 하고 있으면서 이런 정치적인 것하고 좀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괜히 이런 정치적 논쟁에 좀 휘말리기가 싫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 자체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굉장히 그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복잡한 어떤 동기나 뭐 그런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단순히 저희가 이렇게 처리했던 많은 일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저는 제가 기억이 부정확하지만 검찰이 또 나름대로 수사를 하니까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하면, 설명을 하면 이 문제가 말끔하게 다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에 나가서 제가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 제가 설명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 언론에 설명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재단하고도 사실 상당히 그 접촉을 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단에도 제가 뭐 재단에서도 궁금한 게 많았을 텐데 어떤 설명을 잘못 드리게 되면 재단에서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또 다른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재단에도 좀 제가 그 접촉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러워했고요. 또 기본적으로 오늘 뭐 제가 여기 나와서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재단에 관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저로서는 검찰 진술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7월달, 8월달에 그때 이제 특검법 이렇게 되면서 다른 분들은 진술을 그때 소환에 안 나갈 때도 저는 검찰에 나가서 다 설명을 하고 협조를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1월 14일 이제 진술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다 아시는 대로 검찰에서는 1월 14일 날 제가 정문원 의원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대통령님 지시로 이렇게 뭐 이재원 파일 삭제했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그 진술을 토대로 해서 대통령님의 지시가 있었고 뭐 그것이 고의성의 어떤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도 제가 7월, 8월 또 9월, 10월 진술에서 일관되게 그런 진술을 했다, 이렇게 검찰에 설명을 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건 전혀 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검찰 진술과 관련해서도 1월 달에 제가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뒤에 7월 이후의 진술에서는 제가 그 진술이 제 부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해서 잘못된 진술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검찰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은 인용되지 않고 1월 진술만 인용을 하면서 제가 그 뒤에도 일관되게 이렇게 진술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 대통령님으로부터 뭐 이지원에서 이 전체 회의록 자체를 삭제하라든가 또 이거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말라라든가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게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는 참여정부 당시의 연설기획비서관이었고요. 현재 노무현재단 본부장인 김경수 본부장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김경수입니다. 앞에서 두 분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조금 그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그리고 검찰 발표 내용 중에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좀 첨언을 하자면, 대통령님께서 삭제 지시는 없었다. 그리고 검찰 발표 과정에서 대통령의 회의록 삭제 지시의 근거라고 하는 게 유일하게 조명균 전 비서관의 진술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명균 비서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이 대통령께서 그런 삭제 지시를 하셨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어떤 동기에서 삭제 지시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검찰 발표 내용 중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기 없이 그냥 삭제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같고요. 두 번째로,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검찰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삭제를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대화록의 내용을 정확하게 수정해서 다시 보고할 것을 지시하시고 관련된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공유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시하신 분께서 갑자기 어느 날 회의록을
이지원과 책자로 된 것을 모두 삭제하고 국가기록원으로도 이관시키지 말라라고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다라는 것이 검찰의 발표 내용인데, 저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이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를 밝히지 못한, 그 앞뒤가 맞지 않는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검찰의 발표 내용 중에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지원에서 삭제 기능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얘기를 검찰 측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발표에서 보면은 표제부, 우리가 지금까지 재단과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이지원에는 삭제 기능이 없고 단지 미관 처리를 위한 표제부를 삭제하는 표제부를 삭제하는 처리만 임기 말에 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그런 처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검찰 측에서는 그 발표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표제부 삭제가 아니었고 복구를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와 다종다양한 전문 프로그램, 고가의 희소 장비를 동원해 복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이지원 시스템을 관리했던 담당자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검찰이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유는 그 시스템 관리 담당자에 따르면 회의록 초본, 표제부가 삭제된 회의록 초본을 봉화 이지원에서 찾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종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고가의 장비도 필요 없답니다. 시스템 관리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DB 프로그램만 있으면 표제부만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나머지 경로부나 관리 속성부, 첨부 파일들은 금방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관리 담당자의 얘기입니다. 잠깐 좀 들어주시겠어요? 잠깐 정리를 좀 해주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지원 로그 화면이고요.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이지원 서버를 표현한 겁니다. 이지원 서버 안에는 몇 개의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문서가 저장될 경우에는 이런 DB에 저장이 되고요. 이 DB에는 문서 관리 카드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서 관리 카드에 첨부된 파일은 또 다른 DB인 파일 DB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서 관리 카드의 DB 안에는 표제부와 경로부 파일 경로가 다 따로따로 테이블 작은 DB 안에 별도로 따로따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록 초본의 경우에 미관 처리를 위해서 표제부를 삭제하게 되면 표제부 테이블에 있는 회의록 요 정보만 삭제가 되고요. 나머지 경로부나 그 다음에 관리 속성부 그리고 첨부 파일들은 그대로 다 이지원 안에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DB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자료를 찾아내는 것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검찰이 다시 한번 마치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회의록과 관련해서 뭔가 은폐의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삭제하고 또는 기록원으로 미관시켰다라는 식의 검찰 발표 내용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부터 맞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께서 처음에 10월 9일자에 보고된 회의록 초본, 이 결제된 결제 문서다라는 게 검찰의 얘기인데요. 결제라고 하는 걸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자료 18페이지에 보면은 10월 9일자 회의록 초본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A4 용지 한 장에 이르는 이런 세세한 지시사항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언론에도 이미 충분히 보도가 됐습니다. 이 중에 한 단락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녹취록은 누가 책임지고 한자 한자 정확하게 다듬고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 줄을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지원으로 보고를 해달라는 지시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수정, 보완, 재검토해서 다시 이지원으로 보고해달라. 그런 문서가 대통령의 결재가 끝났다. 사전에 있는 의미대로 허가하거나 승인이 끝난 문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검찰의 논리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을 해주시면 그 수사 결과 발표 내용 중에 혹시 그 뭐 문제가 있거나 또는 해명이 필요한 부분은 충실하게 앞에 있는 분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변호인단을 대표해서 박성수 변호사가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변호인단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그 대통령 기록물과 그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에 대한 그 충분한 이해 없이 성급하게 내린 결론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1월 조명균 비서관의 그 부정확하고 잘못된 일부 진술만을 토대로 명백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공판 절차가 진행돼서 하루빨리 그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이제 그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은 모두 발언은 이제 일단락을 하고요. 지금부터 기자들의 일문일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좀 장례 정리 잠깐 하겠습니다. 저 이제 사진 기자님들은 좀 뒤로 빠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해서는 분위기가 너무 산만할 것 같고요. 이제 사진 기자들은 좀만 뒤로 빠져주십시오. 이제 앞에 예 빠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문하실 게 있는 기자님들은 손을 드시고요. 예, 손을 드시면 제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소속사를 좀 밝혀주시고요. 예, 그리고 나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기자님, 예. 네, YTN의 김대근 기자입니다. 조명균 비서관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검찰에서는 조 비서관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삭제를 이제 지시했다고 진술을 하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내용을 진술하셨던 거고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걸 어떻게 입증하실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월 달에 그 정문원 의원 고발 사건에 제가 참고인으로 갔었을 때 다 아시다시피 그때는 쟁점이 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고 저도 이제 정상회담을 배석하고 또 기록을 녹취록을 제가 처리했던 그런 담당자로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던 것인데 검찰에서 검사가 그 쟁점 그때 당시 쟁점하고는 좀 상당히 동떨어진 그 국가기록원에 이게 이관이 됐느냐, 지정기록물로 지정이 됐느냐, 또 이지원 파일 이것이 뭐 어떻게 처리가 된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을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또 앞에서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기록원에 이관이 안 된 거 아니냐, 또 그런 취지의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저로서는 그때 이제 이게 쟁점이 아니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뭐 검찰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니까 제가 어렴풋한 기억으로 대통령님 지시로 이지원 파일 삭제를 확인한 것 같다라는 그런 제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1월 달에 한 것에 대해서 전 사실
7월 달에 다시 진술하러 갔을 때 1월 달에 제가 이런 진술했다는 것조차도 잘 기억이 안 났었습니다. 그때 그만큼 저로서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제 그냥 부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제가 좀 이렇게 추론하는 것을, 이제 추정한 것을 그냥 가볍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요. 요것이 이제 나중에 7월부터는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쟁점이 되면서 제가 다시 이제 제 나름대로 기억도 좀 되살려 보고 또 검찰에서 또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한 그런 또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려 봤는데요. 여전히 뭐 저는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딱 이렇게 구체적인 딱 표현이나 시기,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그 이지원에서 그 회의록을 삭제해라 하는, 그러니까 뭐 초안이든 최종본이든 다 이렇게 삭제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에 뭐 이관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7월 이후에 점찰 진술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1월 진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부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해서 단지 내 추정을 얘기한 것이고 그것은 정확치 않은 그런 진술이다, 잘못된 진술이다 하는 언급을 제가 그 뒤에 진술에서 여러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된 근거를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뭐 제 나름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다시 한번 그때 일을 회상을 해보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여전히 구체적인 기억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그러한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지시를 받았다면 뭔가 어렴풋하게라도 될 텐데 다만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은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 결과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지원에 보고했던 초안을 최종본을 이제 메모보고 올리고 하면서 초안은 계속 보존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보존하지 않고 이관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제가 취하고 그러면서 메모보고에다가 그 이지원 문서관리 카드에서는 삭제했다면 그런 표현을 메모보고에 썼다고 하던데요. 어쨌든 그런 것이 제가 그때 어렴풋이 연상이 돼서 그때 1월 진술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부정확하게 앞뒤 충분한 설명 없이 그런 언급을 좀 잘못된 진술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제가 판단이 돼서 제가 그 후의 진술에서는 1월 진술이 부정확하고 잘못된 진술이었다 이렇게 다시 밝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있으시면 예, 네. 예, 세계일보 유태영 기자인데요. 그 10월 9일 날 처음 이제 보고를 올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 다시 내려 보내신 게 10월 21일이잖아요. 그리고 2월 14일 날 메모 보고를 올리셨는데 그 4개월 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조명균 비서관님 입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그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전에 이제 남북회담 하면서는 이렇게 언론에 설명하는 기회가 좀 있어서 그때는 가끔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언론 많은 기자님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워낙 그 저로서는 오래간만에 일이다 보니까 조금 제 자신이 좀 약간 생소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조금 설명을 잘 못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검찰 수사에서 뭐 대략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사실 제가 그동안에 검찰에 진술했던 거와 검찰에서 나중에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사실은 여차여차하다라고 제시한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제 기억이 상당히 한계가 있고 부정확하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저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 그 검찰에서 밝힌 내용 또 제가 그동안에 쭉 나름대로 더 기억을 되살린 걸 토대로 보자면 10월 9일 날 보고 후에 10월 21일 날 대통령님께서 이제 그런 재검토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온 다음에
제가 수정 작업을 이제 그 후에 좀 시간을 갖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하고도 부분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또 저 나름대로는 제가 정상회담에 배석하면서 했던 메모라든가 기억 그런 것들을 좀 되살려가면서 또 필요한 거는 뭐 국정원에 좀 부탁을 해서 녹음 파일을 직접 확인하는 뭐 그런 식의 작업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추정컨대 12월 말쯤에 최종본 수정 작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수정 작업이 그 10월 달부터 12월까지 오래 걸렸던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그 10월 달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그 많은 회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회담들에 제가 직접 다 관여를 했었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경제 공동인가에서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총리회담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특별지대에 대한 그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그 남북 대표단한테 저희 구상을 한번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그런 파워포인트 작업도 제가 직접 그때 뭐 관련되는 부서하고 작업을 할 정도로 그런 일들에 다 상당히 깊숙이 관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또 그때 당시에 그 저희 통일외교안보 정책비서관실은 통일 문제만 다뤘던 것이 아니고 외교 국방 현안도 같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때 11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아세안이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그 아세안에 대통령님 가시는데 공식 수행원으로 같이 가게 되고 가시기 전부터 시작해서 말씀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자료들을 저희 방에서 다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도 또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 같은 것도 외교부라든가 관련 부서 협조해서 다 하게 되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수정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수정 작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계기에 보고 드렸는지는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12월 말경에 뭐 대통령님께 이제 다른 걸 보고 드리는 계기에 물론 저 혼자 보고 들어간 건 아닙니다. 대통령님이 저 혼자 보고 받고 뭐 보고 지시하고 그런 경우는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한 번도 없었고요. 이제 다른 저희 실장님이라든가 수석님이라든가 다른 분들과 함께 이제 보고를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계기에 이제 저희가 최종본이 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수정 작업이 완료됐다 이런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계기에 대통령님께서 그러면 그거를 국정원에 보내서 국정원에서 이제 보관하면서 다음 대통령이 필요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 1월 초에 제가 국정원으로 이 최종본을 보내주고 국정원에서는 그걸 갖고 국정원에서 최종본을 이제 1급 비밀로 보관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로서는 아마 제가 구체적인 기억은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국정원에서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그래서 일단 정상회담 이 회의록 건은 마무리가 됐다. 일이 다 이제 좀 정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로서는 다른 바쁜 일에 좀 이렇게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1월 말에 저희가 그 문서 이관 작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10월 9일 날 보고를 드렸던 초안이 미결제 상태로 그냥 남아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일단 이것을 저희가 이제 이관할 필요성이 없고 또 최종본이 있으니까 이관한다면 최종본을 등재해서 이관해야 되니까 일단 10월 9일 보고 드렸던 결재되지 않은 재검토 지시가 내려온 10월 9일 초안 보고는 계속 검토로 그래야 이제 이게 종결 처리가 되지 않고 이관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두고 그리고 이제 이 최종본을 어떻게 등재할 것이냐 또 이 이관할 필요가 없는 보존할 필요가 없는 이 초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걸 아마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하면서 그 후에 2월 달에 이제 메모 보고로 최종본을 올리는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들어 주십시오. 네.
예, 김경수 본부장이 예, 추가 그 방금 조명균 비서관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은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 발표에 의하면은 그 최종본이 완성된 다음에 대통령께 조명균 비서관이 안보실장과 함께 문서로 보고를 했다. 문서를 보고한 다음에 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그 문서로 보고된 최종본을 파쇄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최종본을 문서로 보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검찰 발표 내용의 근거가 전혀 나와 있지를 않고요. 문서로 보고했다라고 하는 조명균 비서관 본인조차도 그런 진술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도 왜 이런 발표를 하게 됐는지 사실 자체가 조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밝혔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국정원의 회의록을 넘기는 과정의 경우에도 검찰 발표는 종이로 사본을 만들어서 넘겼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따로 조민근 비서관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네,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라고 합니다. 2007년 12월 말에서 2008년 1월 사이에 그 보고했을 때 대통령이 그 삭제하고 청와대 기록 남겨두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검찰 그 발표문에 나오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정확하게 그러면 그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서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지 그게 이제 하나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삭제 매뉴얼이 있었다고 좀 계속 그러는데 삭제 매뉴얼이 무슨 뭐 거기 무슨 업체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삭제 매뉴얼의 실체와 진상이나 이런 게 뭔지 또 하나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검찰이 그 불필요한 얘기를 계속 물어봤다 그랬는데 그 불필요한 그런 질문들을 딱 들어보면은 뭐 이 기록이 이관되지 않았다는 거를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했고 또 그리고 그거를 알고 그렇게 한 것이 이제 실제로 뭘 목적으로 그럼 이런 수사를 지금 이 발표까지 진행했다고 그렇게 아까 뭐 추정하신다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에 갖는 유의미한 사실 그런 또 측면은 뭐가 있는지 뭐 그런 점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렸으면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미 알고 있지 않았었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부분 미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조명균 비서관께서 조사 받으러 처음 갔던 게 참고인 조사가 1월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근데 그때는 NLL 발언의 유무 문제였습니다. 과연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정일과의 회담할 때 그걸 했었냐 안 했냐 그게 그 당시에 초점이었지 기록물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들도 그 당시에 화제로 삼을 수도 없고 포커스가 돼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까 그대로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면 조명균 비서관에게 이런 기록물 이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냐 그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본질과도 관계가 없고 그런데 뒤돌아 보니까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보수 언론의 그런 작년에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이 하도 이 정권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악용하고 지금까지 1년 이상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대목마다 이걸 들고 나와서 정치적으로 불리한 사건들을 무마해가고 그러면 일련의 이 과정이 그리고
그렇게 기획된 음모 속에서 진행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이제 분명히 들기 시작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선대위에서 새누리당 선대에서 일종의 뭐 컨틴전스 플랜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왔다는 게 언론에 여러분 이미 공개된 거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뭔가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의 진행 과정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런 의구심이 강하게 들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조명균 비서관과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삭제 매뉴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발표 내용 중에 이지원 시스템의 삭제 매뉴얼이 있었고, 이지원 시스템을 관리했던 그 기업이 민간 기업에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관리가 아니라 개발을 그 민간 기업에서 했었는데 삼성 SDS가 개발을 맡았었습니다. 참여정부 5년 내내 이지원이 개발된 이후에 이지원 시스템 안에 삭제 기능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없었습니다. 다만 2007년 말에 2007년 6월 그러니까 4월 달에 기록물 관리법이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기록물을 이관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문서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 그리고 개인의 모든 활동이 이지원이라는 업무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그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다못해 개인의 일정들, 예를 들면 누구 돌잔치 뭐 이런 일정까지도 다 이지원 시스템 안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관시키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다 이관을 해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건 그 청와대 대통령의 업무와 무관한 거 아니냐, 개인적인 기록이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이관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고, 그걸 이관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지원 관리 담당자들이 삼성 SDS와 협의를 합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이걸 그러면은 이지원 안에는 이걸 어떻게든 뭐 그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관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해서 협의해서 만들어진 결론이 표제부 삭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전체 그 문서의 구성 요소 중에 표제부 제목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만 삭제를 하면은 전체 문서가 이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준 거예요. 이대로 처리를 하라고. 그게 삭제 매뉴얼입니다. 이름이 삭제 매뉴얼이지 실제로는 미이관 처리 매뉴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아니요,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삭제 매뉴얼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기술적 처리 과정만 그 적시되어 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 자료 30페이지에 보면은 삭제 매뉴얼 중 일부라고 해서 사진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테이블에 뭐를 삭제하고 어떤 부분을 삭제하고 하는 식의 대단히 그 기술적인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삭제 매뉴얼에 어떠한 문서를 삭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대로 미이관 처리하기로 한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삭제 매뉴얼이다. 그리고 검찰이 민감한 문서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그 부분은 뭐 여기서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미이관 처리가 필요했던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이 모든 업무, 모든 활동, 개인적인 사적인 일정까지도 기록하게 되어 있던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임당용 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부연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록관리비서관실과 업무 그 혁신비서관실 두 비서관실이 그 굉장히 그 협업을 하는 구조에서 기록을 생산하고 이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생산이란 관점에서 보면 이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업무혁신비서관실이 주무비서관실이었고요. 기록을 이관하는 시점에 이전 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을 어떻게 이관할 것이며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할 것이며 미이관, 이관 제외 대상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록관리비서관실의 그 기록관리적인 그 영역에서 그 전문성을 제공하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업무혁신 비서관실에서 이전에 있는 기록들을 이관 대상과 이관 제외 대상을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전을 개발하는 업체에서 삭제 매뉴얼이라고 명칭을 한 것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록관리 용어상 삭제 매뉴얼이라는 것은 아주 부정확한 표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까지 기록관리가 관여하거나 역할을 미치지 못한 부분은 당시 기록관리 비서관실에 미흡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지금 검찰에서 삭제 매뉴얼이라고 운운하면서 거론하는 것은 자그마한 그 문제점들 과대하게 포장하고 거품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질문 중에 청와대에서 뭐 삭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을 어떻게 보냐고 말씀 주셨는데 청와대에서 생산돼서 이관이 완료되거나 이관 제외 대상이거나 이런 부분은 청와대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록을 이론적으로 관리하라는 대통령 기록법이 제정된 이후에 과거와 달리 청와대에 사본이 남아 있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지정 기록 같은 경우도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되면 거기에만 있어야 되는 거고 비밀 기록도 이관되면 청와대에 있지 않고 청와대에서 필요시 대통령 기록관의 요청, 열람 이런 신청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기록관리 일원화를 통해서 청와대에 있어서는 안 될 기록들 은 다 삭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관된 모든 기록들도 삭제해야 되는 것이고 이관 제외된 대상도 다 삭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표현을 통해서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라든가 그것을 하나의 논거로서 뭐 얘기하는 것은 아주 그 부적절한 검찰의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추가 설명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기록관리비서관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 기록관장을 했던 임상경 전 관장이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 비서관님이 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내용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종본이 완성된 다음에 대통령께 보고할 때 보고한 회의가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삭제를 지시를 하셨는지 그런 내용을 지금 질문을 하신 거죠. 어떻게 당시에 보고가 이루어졌고 그 삭제 지시는 어떤 식으로 됐는지. 그 전 질문에 쭉 경과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종본을 보고할 때 따로 최종본을 보고하기 위한 어떤 회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구체적인 기억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 추정컨대 12월 말에 그 여러 남북 회담들이 또 있었습니다. 특히 12월 28일부터인가 그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그 1차 위원회가 개성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남측 위원장을 마침 우리 안보실장이 맡고 계셨고요. 또 그 전에 뭐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고 그런 중요한 회담이 있을 때마다 회담 대책을 그 회담 수석 대표 이렇게 포함해서 몇 분이 같이 이렇게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번 회담에 나가서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이런 방향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 계기에 저희가 이제 대통령님께서 10월 21일 지시하신 데 따라서 국정원과 협조해서 이 회의록을 수정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을 것 같고요. 그렇게 추정이 되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님께서 이 회의록을 최종본을 국정원에 보내서 국정원이 보관하면서 차기 대통령이 계속 남북관계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그러려면 이 회의록을 참고해야 되니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때 같이 하셨는지 또 따로 시차를 두고 하셨는지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10월 21일 메모 보고 지시사항에도 보게 되면 나옵니다만, 이 정권 교체기에 아무래도 이 청와대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중요한 문서들의 어떤 유출이라든가 또 분실이라든가 그런 문제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유의를 상당히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 유념을 해서 저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는 이렇게 그런 저희가 문서 이관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청와대에 이렇게 남겨지는 것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괜히 그 분실이나 유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또 있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저희 나름대로 이해를 해서 판단을 해서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이관할 필요성이 없는 10월 9일 보고됐던 초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기술적인 방법으로 아마 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본은 이제 이주원에 등재를 해서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뭐 사실 저희 그때 일반 비서관들이나 일반 직원들 입장에서는 앞에 설명드린 저런 설명들에 대해서 오늘 들으니까 그랬구나 하는 거지, 그런 걸 일일이 저희가 다 알고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뭐 좀 뒤늦게입니다만 메모 보고로 최종본이 등재가 되면 자연히 그게 아마 이관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예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뭐 저희로서는 봉화 이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뭐 봉화 이지원 관련해서 지시하신 기억도 전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봉화 이지원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했다라는 것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제가 그렇게 진술한 바도 없고 저는 그런 기억도 없고 그렇게 조치한 바도 없는 그런 것에 대한 검찰 발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수 변호사한테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는 대통령께서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도록 지시해서 뭐 조 비서관 등이 의도적으로 이를 삭제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결론 내리고. 그런데 이제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7년 1월달 우리 조 비서관의 그 부정확한 잘못된 그 일부 진술, 그것을 주요 토대로 했고, 거기에 대한 물적 증거로 나름대로 삼았던 것은 바로 메모 보고인 것 같습니다. 이 메모 보고. 2월 14일자 올린 메모 보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메모 보고 첫 항은 이거예요. 정상회담 회의록을 1차 보고 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에 따라 국정원과 협조하여 전체적으로 꼼꼼히 점검 수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라 수정 보완했다는 보고입니다. 이거는. 근데 대통령님께서 10월 21일 날 이주원에서 그 지시하신 내용도 아까도 나왔지만은 뭐 각주를 달아서 뭐 한자 한자 정확하게 다듬고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서 이주원에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시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시 내용에 대한 보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 비서관께서. 두 번째는 동회의록의 보안성을 감안해 가지고 뭐 문서관리 카드에서는 삭제하고 뭐 대통령께서만 보실 수 있도록 메모보고 올립니다. 이거는 조 비서관이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이에요. 어떤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조 비서관 실무적 차원에서 보안성 등을 감안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삭제하고 이를 그 사실을 대통령께 보고한 것인데, 마치 검찰에서는 이 일과 앞에 항과 뒤에 항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대통령님 지시하신 바에 따라서 삭제한 것으로 이렇게 건너뛰면서 마치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처럼 해석을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실. 예. 예, 저 한겨레 조혜정인데요. 그 국정원에 1월달에 넘기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국정원이 무단 공개한 국정원 본과 그게 같은
본인지 그거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무성 등의 뭐 사퇴 요구하셨는데요. 당에서 좀 특검 요구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요구 조치들이 있는데 재단에서 당과 협조하에 뭐 향후 조치들을 같이 밟아 나가실 것인지 오늘 이 기자회견 이후에 다른 조치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NLL 포기 발언을 주장하면서 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저희들이 이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부터 일관되게 요구한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책임지고 물러나라. 그건 뭐 이건 당이나 어떤 정치권하고의 교감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이고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도리고 도 대통령을 폄훼한 데 대해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그 자기 반성이고 또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부분 그 최종본 저희가 그 국정원에 보낸 거하고 국정원에서 이번에 무단 공개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그걸 하나하나 완전히 한자 한자 비교하면서 읽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한번 봤고 이렇게 빠르게 본 거로는 뭐 사실상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저로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정원 공개본과 조명균 비서관이 넘긴 최종본 이 과정은 일단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월 2일 날 조명균 비서관께서 국정원에 최종본을 전달을 합니다. 전달하는 방법이 파일을 통해 전달했는지 아니면 문서 사본을 출력해서 전달했는지는 그 부분은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요. 상식적으로 그 전에 국정원 공안망을 통해서 계속 파일로 주고받고 수정도 하고 수차에 걸쳐서 주고받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공안망을 이용하지 않고 사본을 만들어서 전달했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발표에 보면은 전달한 사본을 참고해서 새롭게 그 국정원본을 만들고 요건 파기해라 이렇게 전달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수정한 본이 완성이 됐으면 그 완성본을 국정원에도 그대로 보관하게 하는 게 그게 상식 아닙니까? 국정원에다 전달하면서 당신들 요거 다시 고쳐가지고 당신들 거 새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요거는 파기해라 이렇게 청와대에서 지시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 당시에 청와대와 국정원 간의 업무 처리를 기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말이 안 된다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도 실제로 뭐가 있는 건지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자료에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발표 내용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최종본은 공안망을 통해서 아마 국정원에 전달이 됐을 거고 파일로 그걸 국정원에서 출력해서 최종본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밝혀져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1시간이 다 됐습니다. 꼭 질문하셔야 될 그러면 딱 질문 하나만 짧게 받겠습니다. TV조선 한울입니다. 그 표제부 삭제 방법을 논의하셨다고 삼성 SDS 측이랑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표제부 삭제 기능이 원래 있던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공사를 통해서 만든 것인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삭제 매뉴얼이라고 검찰에서 말했는데 그것과 뭔가 삭제 기능이 뭔가 다른 것인지 정확히 이것에 대한 차이가 좀 궁금하고 또 당시에 삭제를 그럼 어떤 것들을 했는지도 노무현재단 측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앞부분에 어느 정도 설명이 된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표제부 삭제라고 하는 게 삭제 기능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지원 안에 있는 문서들 중에 자료들 중에 기록관에 이관시킬 필요가 없는 자료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워낙
그 업무 처리를 그걸 통해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 왜냐하면 이지원에는 삭제 기능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SDS 측에서 우리 업무혁신 이지원 관리 담당자들하고 협의한 결과 그러니까 우리 삼성 SDS 측의 제안이었겠죠. 이건 기능을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 관리자들이 미관시켜야 될 대상을 찾아 들어가서 그걸 표제부만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표제부를 지우는 기능을 이지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기능을 탑재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미관 처리를 해야 되니까 기록관으로 이 부분은 이건 시키지 않는 게 맞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유일 방법이 그러면 시스템 관리자들이 DB에 접근해서 그 중에서 표제부 테이블에 있는 관련된 표제부 자료만 지우는 방식으로 정리한 거고요. 그렇게 지우려고 하니까 그 지우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지워야 됩니다라고 쭉 프로세스를 정리해 준 게 삭제 매뉴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미관 처리된 게 뭐가 있냐?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지원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록관으로 이관시킬 필요가 없는 그런 자료들이 미관 처리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도 짧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NLL 포기 발언 때도 기자분들한테 그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국정원이 무단으로 불법으로 공개한 그 이 대화록 전문을 봐달라. 이번에도 검찰에서 발표한 걸 좀 꼼꼼히 봐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서울중앙지검 이진환 차장에 대한 겁니다. 이진환 차장이 지난번에 중간 발표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발표를 하면서 초본하고 이 최종본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대서특필됐죠. 국면도 전환되고. 근데 이제 와서 결과 발표하면서 그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같다. 아니 그렇게 대서특필을 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냥 이진환 차장은 입 다물어 버리고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법 보도도 안 하고 그렇게 보도했던 언론은 그 이진환 차장이 그거 말고도 김무성 의원 서면조 사건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정치 검사 아닙니까? 윤석열 검사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진환 차장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분이 지금 뭐 검찰에서 조만간 인사가 있다 그러는데 승진해갖고 뭐 지검장 되고 이러면 정말 검찰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언론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검찰 출입 기자 혹시 계신지 모르는데 꼭 이건 좀 같이 추궁해 주세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해놓고는 떳떳하게 그건 뭐 당시 기자들이 잘못 알았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알아들었다. 그렇게 크게 했으면 오버대응 했어야죠. 그럼. 예, 사회자로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걸 지켜보면서 쌓인 게 너무 많아서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